아저씨 이거 흘렸어요. 평화로운 오전 시간. 삼형제가 부엌 주변을 떠나지 않고 뭔가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너희들 뭘 기다리는 거니? 마루. 마루야. 근데 지금 먹는 게 뭐예요? 양배추. 양배추. 하루에 2번, 3번 먹는 것 같아, 양배추. 저희 아이들 별명이 염소예요, 염소. 풀만 먹인다고. 아,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이런 거 좋아해요? 강아지. 내 강아지는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고 이거 자르면 원래는 이 앞에 다 쭈르륵 앉아가지고 달라고 해요. 목 빠지게 기다리던 간식이 양배추였군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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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양배추에만 집중하는 녀석들. 야, 그릇에 머리 박겠네요. 먹어. 아구 이뻐. 가장 먼저 가족이 된 첫째 장군이, 그리고 둘째 마루. 이 녀석이 셋째 호두입니다. 10년 전 새끼였던 장군이를 입양한 후 막내 호두까지 한 가족이 된 지 5년째. 딸 넷, 딸부잣집에 삼형제가 함께하면서 든든한 대가족이 됐습니다. 사실 유기견이었던 호두는 마음을 열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고요. 이 녀석도 지금 다리가 정상은 아니거든요. 버려질 때부터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나사가 2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뒤쪽이 아프니까 이 뒤쪽 엉덩이 속은 손도 못 대게 했거든요. 손만 갖다 하면 무는 거예요. 손만.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그게 불안한 게 심해서 가족들한테 오은이 마음 연 것도 한 3년? 이제 4년째 들어가면서부터 가족들한테 마음을 열고, 그 전에는 아빠도 물고, 그래서 아빠 볼도 막 물려가지고 떼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막 물어놓고 이렇게 손. 옳지. 자꾸 말해주지. 이제는 가족들과 놀이도 즐기는 호두. 장군이 마르도 찐 형제 같죠. 엄마 보호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외투를 입자 장군이와 호두가 초집중. 근데 평일에 제가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녀야 돼요. 평일엔 출근을 해야 하는 탓에 종일 함께 있을 순 없다는데요. 자, 먹고 있어. 잠깐 삼형제의 시선을 간식으로 돌리고 그 사이에 서둘러 출근을 합니다. 간식을 다 먹고 나자 거실을 두리번대기 시작하는 녀석들. 갑자기 호두가 하울링을 시작합니다. 이어 장군이도 호두를 따라하는데요. 조금 진정이 되는가 싶더니 현관 앞으로 모여든 삼형제. 그리고 또다시 하울링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우리 장군이만 있을 때는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호두 오고 그런 반응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나가는데,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하울링을 막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들었더니 얘가 불안해하면서 하울링을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갑자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증상들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막 없는 게 나타나고, 좀 그래서 좀 걱정이 솔직히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3마리 중 하울링이 가장 심한 건 호두라는데요.
파울링하다 진정하기를 몇 차례 반복하더니 급기야 보호자가 있을 땐 하지 않던 소변 실수까지 하는 호두. 집안 곳곳에 소변 실수를 해놓습니다. 이제야 세 마리가 조금 진정된 듯한데요. 드디어 엄마 보호자가 퇴근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오,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이고, 여기 쌌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기다려, 엄마 손 씻고, 엄마 손 씻고. 우리 호두 웃고 있어? 사악한 이 미소는 뭐야, 이 사악한 미소는. 어디 보자, 또 우리 애들. 아이고, 또 여기도 쌌고. 강아지들 소변 실수부터 체크하는 보호자. 오늘은 카페트는 살려줬어? 엄마 살려는 드릴게. 아이고, 여기 또 싸셨군요. 엄마 이제 알았어. 치우자. 오늘 방에도 또 쌌니? 나갔다 오시면 전결도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매일 그러죠 뭐. 아이고 이거 밟고. 야야야. 또 밟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밟고. 이게 다 지금 오줌 얼룩인데 지금 잘 빠지질 않더라고요 이게. 나가시기 전 항상 불안하시겠어요. 오늘도 또. 불안하면서 제발 빨래거리만 만들어주지 말아라. 매일 와서 이렇게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되고 여기는 싼 거 같는데요. 아 여기도 싸놨네 또. 여기 써놨고 이 녀석들 카페트 그냥 또 전에는 큰 거를 이렇게 다 맞춰서 깔아놨더니 세탁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이제 한쪽씩 이렇게 띄어서 제가 빨려고 그냥 한쪽씩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젠 각종 노하우가 쌓일 만큼 청소와 세탁에 이골이 났습니다. 모든 건 대용량. 저희 집 빨래를 워낙에만 해서 대용량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금방금방 이게. 마루. 이제야 한숨 돌리는 엄마 보호자. 삼형제도 평온을 찾은 것 같은데요. 하지 마. 그런데 초인종 소리에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한 삼형제. 누군가 집을 방문한 것 같은데 녀석들의 손님 맞이가 예사롭지 않네요. 아니. 특히 장군이가 격하게 반응합니다. 가자. 여기 앉아. 이모. 달려들며 짖는 장군이. 호두와 마루도 합세해 손님을 쫓아낼 기세인데요. 대견에게 자주 방문하세요? 저요 가끔. 근데 오면은 엄청 짖고 시끄러울 정도로. 예. 근데 오늘 진짜 양호한 거네. 많이 짖으니까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러셨겠어요. 네, 좀 많이 짖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민원 안 들어오냐고 그럴 정도로. 예. 점프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쫓아나고 하셨겠어요. 네.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더 짖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오면은 제가 바닥에 그냥 앉아서 조금 많이 기다리는. 손님이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자 조용해진 삼형제.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처음 제작진을 만났을 때도 장군이와 호두의 공격성이 상당했는데요. 울지는 않나요? 이제 그분이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할 땐 점프해가지고 점프해서 그냥 물어요. 그러니까는 참 이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이 된 상황이고요. 주로 장군이가 심한가 보죠. 장군이가 심하고요.
호두는 장군이를 말리겠다는 의도가 또 너무 심하고. 근데 장군이가 먼저 달려들어 짖기 시작하면 이를 본 호두까지 흥분해 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게 동생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서열도 제일 큰 아이인데 첫 서열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못했더니 외부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밖에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제가 1층이다 보니까 그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막았는데도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누군가 움직임만 보이면 공격적으로 짖는 장군이. 계속되는 장군이의 짖음 때문에 결국 손님이 패배를 선언합니다. 갈 거야. 갈게. 안녕. 안 돼. 안 돼. 안녕. 갈게요. 얘들아, 손님 갔다. 갔어. 평소에는 오시면 오랜 기간 머무르지는 못하시겠어요, 손님들. 거의 그냥 그 꼼짝 마라 의자에만 뭐 활동을 못하게 하거든요. 들어가자. 엄마 하나 들어. 진정해 아드님. 아우 정말 이리 와. 이제야 다시 평화를 찾았네요. 자 하우스. 장군이 어디 가세요? 장군이 하우스에? 너 또 장군이 집 들어가려고 그러지? 호두지? 장군이 집? 하우스. 자, 기다려. 엄마 줄 거야, 하우스. 자, 앉아. 옳지. 자, 기다려. 엄마 보호자의 하우스 교육열이 불타오르는데요. 마루도 기다려. 앉아. 호두도 기다려. 자, 마루도 기다려. 앉아. 호두도 기다려. 어디 갔어? 야, 다 먹었어? 야, 먹고 나왔어, 그거? 야, 다시 하우스. 어디 가셔요? 남의 집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본인 집도 가세요. 많이 해보신 것 같긴 해요. 네, 케이지도 크기별로 샀다가 또 반품해 또 바꾸고 막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기다려. 엄마 여기 놓을 거야. 여기다 놓을게. 기다려. 또 위험한 상황 더 말을 안 들어. 이제 어떤 위험한 상황 처했을 때 얼른 이렇게 잡아서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뭐 카리스마가 부족하나. 그래서 산책하든지 뭐 할 때 이렇게 갑자기 잡아야 되는 때 그때 정말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장군이 안 돼, 기다려, 멈춰, 뭐 기다려 해도 전혀 그게 안 통하니까. 장군이 산책 갈까? 가고 싶어. 산책 가? 아이고, 갈까요? 옷 입고? 아이고, 산책 가, 우리 장군이. 옷 입자. 녀석들 산책을 좋아하나 봅니다. 이리 엄마 옷 입혀줄게, 이리 와. 호두 와. 옷 입게 엄마. 산책옷도 얌전히 입는 삼형제. 추운 날씨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는 산책. 오늘은 추워. 이야, 이 녀석들 벌써 현관에서 대기 중이군요. 엄마 그냥 갔다 와. 바깥으로 나오니 신이 나는 걸까요? 동네에서 산책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자, 한 마리씩 차에 태우는데요. 한두 번 타본 게 아닌가 봅니다. 올라가자. 자, 들어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차까지 타고 산책을 가는 걸까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능숙하게 삼형제를 내려놓는 딸 보호자. 장군이는 마음이 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제작진을 향해 짖기 시작하는 장군이. 장군이의 공격성은 산책 중에도 나타났는데요.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목줄을 해도 이렇게 덤벼드는 행위 자체가 위협적이니까 아예 이런 개는 데리고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뭐 할 말은 없으니까 그냥 아 죄송하다 하고 뒤돌아서 다른 데로 가거나 했는데, 그래도 안 데리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 근처가 아닌 이렇게 한적하고 사람이 없는 곳을 일부러 찾아온답니다. 사람이 원래는 여기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차 타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네. 사람 없는데 찾기가 힘들어서. 전에는 근처에서 해보셨어요? 근처에서 3마리를 데리고 갔는데 제가 그날 다쳐가지고요. 이게 줄이 꼬이면서 다쳐서 그 뒤로는 도전 안 했던 것 같아요. 3마리의 산책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 혼자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호두는 급기야 멈춰서 버팁니다. 호두는 안 와요,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렇게 목줄을 했을 때 안 나오고 장군이는 혼자 앞으로 나가버리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항상 산책할 때. 호두, 뭐 어떡하라고. 하지만 혼자서 산책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제 엄마는 몸이 특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한 5분도 잘 못 걸으시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3마리를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제가 잘못한 걸 수 있는데 컨트롤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뭐 애들도 걱정이고 딸도 걱정이고 그러니까는 해줄 수는 없는데, 산책 나갈 시간 되면은 연락 받으면 그 돌아올 때까지, 집에 들어왔다는 소리 들을 때까지는 항상 불안하죠. 멀리서 사람이 다가오자 다시 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한테만 좀 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짖어요. 자기가 편하게 놀고 있고 하면은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 무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목줄 차고 못 달려가게 막아놓으면은 훨씬 심해요. 얘들아, 이제 그만. 어디려? 까까. 이럴 땐 역시 간식이 최고죠. 가끔 사람 지나다니거나 하면은 이렇게 간식 주면서 순간 얘네들 못 쳐다보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 지나가면 이제 또 산책 다니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손님뿐 아니라 집 밖에서도 외부인에게 공격적인 장군이. 가자. 가자. 언제쯤 마음 편히 산책할 날이 올까요? 설쌤, 도와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내려놔 보세요. 들어가고 내려놔 보세요. 잠시만요. 그냥 들어가 볼게요. 막지 마세요. 아유, 등치도 커가지고. 아우, 난리네, 난리. 새아이가, 짖는 이유가 다 달라. 흥분 가라앉을 때까지 좀만 기다려 볼게요. 거의 집에 누가 못 오겠는데요? 네. 그죠? 네. 장군이 뭐 설쌤이 블로킹으로 장군이를 진정시켜 보는데요. 기다려. 장군이 앉아. 앉아. 옳지. 가. 아는 척하지 마세요. 겨우 차분해진 장군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자, 한번 쳐다보고. 그럼 저희가 영상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정확한 문제 원인도 찾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이 될 수 있나 저거는. 손님만 오면 공격적으로 표현했던 녀석들. 알잖아. 안녕하세요. 네. 그만. 하나.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찢어대 난장판이 됐던 집안. 누가.
장군이의 사람에 대한 공격성. 이유가 뭘까요? 공격성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두려움, 불안에 의한 공격성. 사람을 이겨먹겠다기보다는 약간 두려움과 불안에 의한 공격성에 약간은 그동안의 학습적인 걸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침입자가 집에 갈 거야, 무서워할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역방어 공격성,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동맹 공격성도 있어요. 보호자를 믿고 하는 공격성. 지금 흥분했을 때 그냥 막 들어주게 돼버리면 그게 결국에 계속 습관이 되고 항상 우리 보호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이 보호자를 믿고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많이 복합적으로 지금 장군이는 다 겹쳐져 있는 거예요. 네. 두려움과 불안, 영역 방어로 인한 공격성에 동맹 공격성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장군이. 손님들이 방문하면 보호자들은 강아지들을 캔넬 안에 넣고 진정되길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흥부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들어가려면 들어가게 하지 왜 저렇게 하고 계세요? 넣으려고 했는데 저런데 그냥 막 우겨 넣으면 다칠 것 같아가지고 좀 진정시키고 넣으려고. 이 아이들은 분명히 문제 행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호자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딱딱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규칙이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마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그걸 보는 얘네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게 안쓰러움도 좀 버려야 돼요. 이게 맞는 행동이고 이게 올바른 우리가 가르쳐주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하는 거라면 단호함도 있어야 돼요. 딸 보호자와 삼형제의 산책도 다사다난했죠. 혼자 앞서 나갔던 장군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했던 녀석들. 그죠? 또 버티기에 들어갔던 호두. 어떡하라고. 아, 힘드시겠는데 혼자 새아이 하신다고요? 와, 이거 엄청 힘들겠는데? 정말 힘들었죠. 심지어 사람만 근처에 오면 짖으며 달려드는 장군이 때문에 딸 보호자가 걷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끌려가잖아. 끌려가면 절대 안 돼요, 저런 아이들한테. 보호자가 하나의 딱 앵커가 돼야지 팔이 막 벌어지면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면 절대 안 돼요. 게다가 그동안 보호자는 늘어나는 자동 리드줄을 사용해 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공격성 있는 애한테 저주를 쓰면 어떡해요? 강아지가 장군이는 확 뛰쳐나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공격성이 있는 아이잖아요. 그거 받아주면 안 돼. 쟤는 저주를 쓰면 안 돼요. 네. 딱 이제 법이 2m로 됐죠? 그러니까 2m 줄 딱 써야 돼요. 저주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쟤는 더 그렇게 해요. 장군이 풀어주면 공격성 없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리시 어그레션이라고 해요. 산책줄 공격성. 불안이 많기 때문에 산책줄이 달려있을 때 만약에 무서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내가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짖어야죠. 저리 가라고. 그게 산책줄 공격성이에요. 그래서 산책줄이 없을 땐 공격성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 싫어? 도망갈 수 있어요. 어렸을 적에 밖에 나가서 얘가 싫다는 표현이 있는데도 뭔가 너무 많이 만났다? 그러면 사람한테 저럴 수 있어요. 강아지도 만나기 싫은데 계속 만나게 했다, 보호자가? 그러면 또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 장군이는 교육이 좀 더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호두랑 마루가 같이 하고 장군이도 혼자 하는 게 더 즐거울 거예요. 엄마 보호자가 출근하자 하울링을 심하게 했던 호두. 심한 편이네요. 네. 증상 자체는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느낌이 들어요. 민원 안 들어와요? 들어왔어요. 그죠? 이거 민원 들어와.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보면 손님 들어왔을 때는 장군이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이 새 아이를 다 이제 불안하게 만들고요.
분리불안은 호두가 시작해서 장군이도 같이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분리불안 때문에 하울링이 심했던 호두. 집안 곳곳에 소변 실수까지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평소에 마킹해요, 안 해요? 저희가 나갔다 오면 항상 해요. 그게 분리불안의 증상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네. 이거는 내가 갔다 와서 내가 저렇게 싸놨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힘들지, 나를 혼자 두고 간 우리 가족들을 복수해야지가 아니라 하울링하고 짖고 하다가 스트레스 시그널로 인해서 마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두가 마킹을 하면 분명히 장군이도 그 위에다 마킹을 할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이게 항상 이렇게 다경 가구들은 뭐 하나가 터지면 네, 네, 이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분리불안, 이 불안을 줄여주면 저거 마킹도 같이 없어져요. 네. 잠시 진정하는 듯 했던 호두. 하지만 갑자기 현관문 쪽으로 뛰어갑니다. 진정하는 듯 하다 현관문 앞에서 흥분했던 녀석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 1층이라서 또 되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당해요. 혼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참을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1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이 밖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저 앞에 누군가 돌아다닌다거나 하면 얘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인가? 누나인가? 다시 불안해져요. 불안하기보다는 흥분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백색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틀어놓는 걸 저는 추천해요. 이 현관문 앞에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못 들어오게 앞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소리가 상쇄되도록 물소리나 빗소리나 이런 걸 좀 크게 틀어놓고 가야 돼요, 저 공간에다가.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상쇄돼요. 현관문 가까이 스피커를 두고 백색 소음인 비 내리는 소리나 파도 소리 등을 들려주면 문 밖의 소음이 차단돼 분리불안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와, 이거 진짜 하루 동안 진료볼 아이를 다 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보는데 그 사이에 볼 아이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아, 이 집에. 기본적으로는 보호자님들이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제가 이제 아세공, 아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인 거예요. 항상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시키고 특히 기다려를 잘해야 돼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절제력이 있어야지 조화롭게 잘 살아요.